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 문화가 오히려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현지화 없이 순수 한국 그대로를 보여줬는데도 뉴요커들이 3시간씩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글 간판, 25센트 커피 머신, 심지어 문에 당기시오라고 써붙인 것까지. 우리에겐 너무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국 문화의 진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자긍심이 솟구치는 이 감동적인 실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K-스토리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우입니다. 2024년 초, 저는 뉴욕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거리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는 임대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10년 넘게 뉴욕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늘 품어왔던 꿈을 드디어 실현할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뉴욕 한복판에 진짜 한국 기사식당을 열겠다는 계획이 너무 무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료 최재우와 김용민이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준우야, 우리가 지금까지 퓨전 한식만 해왔지만 정작 진짜 한국 음식의 정신은 보여주지 못했잖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희는 이미 시 에즈 인 찰리라는 퓨전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미국 남부와 한국의 맛을 접목시킨 요리로 나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어딘가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기사식당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부터 택시기사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왔던 그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들이요. 편의점 도시락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뉴욕에서 그 가치를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 밤늦게까지 셋이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지, 인테리어는 어떤 느낌으로 갈지, 정말 뉴요커들이 받아들일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하지만 확신이 서더군요. 진정성 있는 한국의 맛과 정신이라면 분명 통할 거라고요. 기사식당이니까 간판도 완전 한국식으로 가자. 최재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 백반 전문 소문난 기사식당 이런 문구들을 생각해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로어 이스트 사이드를 한국식으로 동남사거리라고 부르는 아이디어도 그때 나왔어요. 임대료 협상부터 인테리어 준비까지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명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뉴욕의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죠. 그렇게 2024년 4월 오픈을 목표로 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1980년대 한국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이걸 정말 뉴욕에서 구할 수 있을까? 김용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찾던 건 한국의 옛 기사식당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브라운관 TV, 벽걸이 선풍기, 은행 달력, 그리고 25센트 동전을 넣는 커피 자판기까지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두툼한 브라운관 TV를 찾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져가며 겨우 구했죠. 이걸 정말 뉴욕까지 가져가야 하나 싶었지만 진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벽에 걸 은행 달력도 특별히 주문했어요. 복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는 바로 그 달력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것이지만 뉴욕에서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이었죠. 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야 진짜 기사식당의 느낌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가장 고민이 많았던 건 커피 자판기였습니다. 한국의 그 옛날 동전 커피 자판기를 정말 설치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식사 후 따뜻한 커피 믹스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그 문화까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동그란 쟁반도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보던 바로 그 스테인리스 쟁반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지만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 하나하나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벽걸이 선풍기를 설치할 때는 정말 웃겼습니다.
뉴욕 전기 기사가 이걸 정말 쓰려고 다는 거야? 라고 의아해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진지했어요. 그 투박하고 정겨운 모습이 바로 한국 기사식당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인테리어가 완성되어 갈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1980년대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레이스 커튼 하나, 코리아나 LP판 하나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이제 남은 건 음식과 서비스로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뿐이었습니다. 메뉴 개발은 정말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뉴욕의 다른 한식당들처럼 다양한 메뉴를 준비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오직 백반 하나로만 승부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메뉴 하나로만 장사가 될까?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기사식당의 진짜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진솔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끼 식사 말이에요. 가격도 고민이었습니다. $32. 뉴욕 기준으로는 결코 비싼 편이 아니지만 한국의 기사식당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뉴욕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그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제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4가지로 정했어요. 불고기,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보리비빔밥. 각각이 한국의 대표적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반찬에 있었습니다. 김치, 감자조림, 새우장, 청포 묵무침, 조미김, 소떡소떡, 달걀말이까지 총 8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특히 청포묵은 뉴요커들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한국 음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지화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반찬들은 계절에 따라 바뀌도록 계획했어요. 1년에 최소 4번은 메뉴가 달라지는 거죠.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희미한 미국에서 한국의 사계절 맛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독특하게 했어요. 한국산 재료는 한국산, 미국산 재료는 국내산으로 표기한 거죠. 한국 식당에서나 볼 법한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진정성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어요. 예약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기사식당처럼 와서 기다리고 자리가 나면 앉는 그런 시스템이요.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국 기사식당의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1인 1메뉴 원칙도 정했습니다. 나눠 먹기보다는 각자의 백반을 온전히 즐기라는 의미였죠. 동그란 쟁반에 정갈하게 담아낸 한 상차림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픈 전부터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기사식당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정식 오픈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다니 꿈만 같았어요. 4월 16일 뉴욕타임스 기사가 먼저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위한 길가 식당을 기사식당, 즉 운전사 식당이라고 부른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된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해진 거죠. 기자는 식당 곳곳의 디테일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국 달력과 벽걸이형 선풍기, 무료 커피 머신 등의 빈티지 장식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저희가 공들여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정식 오픈일인 4월 20일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최재우와 김용민도 황당해했죠. 첫날부터 웨이팅이 2시간을 넘어갔어요. 오후 5시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 대부분이 뉴요커들과 관광객이었어요. 손님의 70% 이상이 현지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김치야? 청포묵이 뭐지?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해 질문하는 손님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궁금해하면서도 모든 반찬을 다 맛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특히 커피 자판기 앞에서 신기해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25센트 동전을 넣고 커피 믹스를 뽑아 마시는 경험이 이들에게는 정말 새로웠나 봐요. 이것도 한국 문화야? 라고 묻는 손님들에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터, 컬처드 매거진 등 뉴욕의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해온 거예요. 2주 만에 뉴욕의 명물이 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첫 주가 지나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낸 거구나 싶었죠. 오픈 2주 차 상황은 더욱 놀라워졌어요. 웨이팅 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났고 매일 저녁 5시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핫해졌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로어 이스트 사이드 거리에 줄 선 사람들을 보며 정말 우리 식당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관심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특별했어요. 집처럼 편안했다고 말하는 뉴요커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로 반찬을 나눠 먹으며 소주를 기울이는 모습이 정말 한국적이었거든요. 언어는 달라도 음식으로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구글 리뷰들을 읽어보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좋았고 제육볶음과 오징어 볶음이 가장 좋았다. 반찬 리필도 요청할 수 있다는 리뷰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식 서비스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였죠. 한국 소주를 마셨고 구식 커피 기계도 가져다 놨다. 서비스는 친절하고 세심하다는 또 다른 리뷰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의도했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평점도 놀라웠어요. 구글에서 4.6점, 옐프에서도 4.6점을 기록했거든요. 까다로운 뉴요커들에게 이런 점수를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손님들이 보여준 문화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한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먹어? 같은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는 뿌듯함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 손님이었어요. 나는 80년 동안 뉴욕에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드시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시는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젊은 커플들도 많이 왔어요. 데이트 코스로 저희 식당을 선택하는 거였죠. 동그란 쟁반에 담긴 백반을 보며 이거 정말 예쁘다고 감탄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 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여준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었고 뉴요커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본 거라고요. 5월에 들어서면서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터 뉴욕에서 뉴욕의 새로운 명물이라고 소개했고 컬처드 매거진에서는 저희 스토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언론들이 단순히 맛있는 식당으로만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뉴욕에서 되살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해 준 거죠. 한국의 기사식당은 예전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현재 운영자들이 은퇴하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저희 인터뷰 내용이 여러 매체에 인용되었어요. 단순한 식당 오픈이 아니라 문화 보존의 의미까지 부여받은 거였죠. 뉴욕에서 이런 콘셉트를 열면 한국에도 나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던 저희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저희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사식당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준 것이었어요. 한국식 환대에 특유의 정문화를 더한 것이 이 식당만의 특징이라고 분석해 주더군요. 한국경제신문에서도 7첩 반상 즐기고 기사식당 오플런 지금 뉴욕 핫플레이스는 한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를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메뉴도 인테리어도 한글 그대로라는 표현이 여러 기사에 나왔는데 바로 그게 저희가 추구했던 가치였어요. 현지화하지 않고도 진정성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문에 풀피 URL이 아니라 단기시오라고 쓴 것까지 주목받았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전한 경험을 만든다는 걸 언론들도 알아봐 준 거였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도해 줄 수 있는 매체들을 우선했거든요. 단순한 화제성보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단순한 식당 운영자가 아니라 문화 전도사 같은 역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저희 식당이 단순한 뉴욕의 핫플레이스를 넘어서 한국 문화 확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SNS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해시태그 KISARESTAURANT, 해시태그 KOREANGISARESTAURANT 같은 해시태그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식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히 코리안 컴포트 푸드의 It's 파이너스트라는 표현이 자주 보였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소울푸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저희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손님이 똑같이 줄을 서고 기다리게 했죠. 그런 공평함도 한국 기사식당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반응도 특별했어요. 뉴욕에서 이런 한국을 만날 줄 몰랐다며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계 미국인 2세, 3세들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집 냄새가 난다며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거든요. 잃어버린 뿌리를 다시 찾게 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뉴욕의 다른 한식당들도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식 전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요리 학교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메뉴로 성공할 수 있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은 항상 같았어요. 진정성과 일관성입니다. 미식평론가들도 저희를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음식을 넘어선 문화적 경험이라는 평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그게 저희가 추구했던 가치였거든요. 가을이 되면서 예약 없이는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예약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도 한국 기사식당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며 저희는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2025년 초 돌이켜보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작은 기사식당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장 뿌듯한 건 한국에서의 변화였어요. 저희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기사식당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서 인정받은 우리 문화라는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한식당들이 더 정통성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음식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었거든요. 따뜻한 분위기로 변한 건 분명했어요. 저희 식당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주변 상권도 덩달아 살아났거든요. 한국관광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를 한류 확산의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작은 식당이 국가적 차원의 문화 홍보에 기여하게 된 거였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손님들이 보내준 편지들이었어요. 당신들 덕분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동료 최재우와 김용민과 함께 1년을 돌아보며 이야기했어요. 처음 목표는 단순히 성공하는 식당이었는데 이제는 문화대사 같은 역할까지 하고 있네. 정말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전히 매일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바로 저희 성공의 비결이었으니까요. 정말 100% 한국인도 100% 미국인도 아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그런 정체성 때문에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신기해하며 25센트를 넣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그 작은 경험 하나가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욕타임스 2024년 100대 식당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지금도 매일 저녁 5시 전부터 줄을 서는 손님들을 보며 책임감을 느껴요.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오는 분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진짜 맛과 정신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저희의 사명이거든요. 뉴욕 한복판에서 증명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자부심을 드렸길 바라요. 현지화하지 않아도 타협하지 않아도 진정성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작은 기사식당 하나가 만든 기적.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감동적인 K-스토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